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그동안 당뇨병 약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약을 시작하고 어떻게 용량을 조정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차 약제로서 어떤 약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부터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지침을 보면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메포민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메포민의 장점을 요약해보면 당화혈색소를 약 1에서 2%까지 감소시키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저혈당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으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랜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침에서는 일단은 메포민을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권고 지침에서는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실제로 메포민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기저질환, 즉 죽상동맥경화, 심부전, 만성 콩팥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메포민은 이러한 질환들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우선적으로 투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사실 메포민이 2022년도까지만 해도 1차 약제로서 가장 먼저 이제 선호가 됐었는데 이렇게 메포민에 대한 위치가 조금씩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써라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차 약제는 메포민이라고 외우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항상 예외는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9% 이상 고혈당이 심하면서 증상이 동반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인슐린 투여를 빨리 시행을 해서 당독성을 낮춤으로써 베타세포의 어떤 손상을 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형 당뇨 환자도 당연히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겠고 우리가 2형 당뇨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형 당뇨인 실제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디와 라다와 같은 경우에서도 잘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인슐린 투여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심각한 고혈당의 증상을 동반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당독성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형 당뇨도 사실 자가항체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1형 당뇨가 자가항체가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가항체가 음성인 1형 당뇨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약 5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아인에서 특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1형 당뇨 환자 중에서 자가항체가 음성으로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케톤산증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전격성 제1형 당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특발성 제1형 당뇨의 한 아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1형 당뇨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실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는 증상이 없다가 이렇게 25세 한 청년층에 도달했을 때부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해지는 이런 모디 청년 발생 성인형 당뇨병과 같은 경우에서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2형 당뇨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1형 당뇨인 것이죠. 특히나 이제 모디 1하고 3 타입에서는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에 설포닐 유레아에 대한 효과가 좋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메포민 투여가 무조건 1차 약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라다라고 해서 사실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당뇨병이 있는데 우리가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이런 유형은 자가항체를 측정함으로써 자가항체가 양성일 경우에서는 이 성인 잠복 자가 면역 당뇨병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서도 꼭 인슐린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의 경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1차 약제로서는 메포민이 당연히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메포민 투여로 인해서 우리가 소화기 부작용이 항상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 30%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심, 구역, 구토, 설사, 변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안 그래도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초기 당뇨 약제로서 메포민을 투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금 환자분들께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처방하는 의사에게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초기 약제로서 설포닐 유레아를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런 위장관 질환과 더불어서 이 젖산산증도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젖산산증이 특히나 잘 발생하는 유형은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애초에 메포민을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메포민을 투여하다가 신기능이 45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메포민에 대한 용량을 1일 1000mg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메포민에 이런 금기증이 있는 경우에서도 1차 약제로서는 메포민보다는 설포닐 유레아 투여를 현재 급여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메포민과 설포닐 유레아만 보험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약제들로는 1차 약제로 투여하고 싶어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일 경우에서는 메포민 플러스 다른 약제로 이제로 요법으로 시작할 것을 현재 보험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제로 시작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시는 환자분이 계시거나 만약에 7.5% 이상인데 그냥 나는 하나만 투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도 보험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이면 1차 약제로서 메포민, 설포닐 유레아 외에 DPP 억제제나 SGLT2 수용 억제제, TZD 이런 것들을 투여해보아도 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예외 상황 말씀드렸는데 라다, 모디, 전격성 일형당뇨 이런 환자들에게서도 이 인슐린 투여가 급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보험은 현재 당화혈색소가 7.5% 미만인 환자에게서 초기 당뇨병 약제는 메포민과 설포닐 유레아만 되고요.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다라고 하면 모든 경구약제가 다 보험이 되고,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이면 인슐린 투여가 급여가 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일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최근에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하나의 성분으로만 당뇨를 치료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3제 이상으로 처방하는 비율의 그 포션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현재 통계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요법으로 시작했을 때 어떤 약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는 메포민이 당연 압도적으로 8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DPP4 억제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약제로서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투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소화기 증상이 우려된다거나 신기능이 낮은 환자분들에게서는 DPP4 억제제를 투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포민을 시작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메포민은 크게 속효성과 서방형 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효성은 그냥 정상적으로 빠르게 이제 분해돼서 단기간 작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혹은 3번까지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포민 속효성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식사와 함께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제형은 250, 500, 850, 1000mg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용량을 500mg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매주 증량을 할 수 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증량을 하게 되면 환자의 그런 소화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증량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500mg까지는 500mg으로 나누어서 500mg 하루 3번으로 이렇게 식사와 함께 복용을 하도록 현재 저는 처방을 하고 있고, 2000mg 이상부터는 1000mg 하루 2번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나눠서 처방하고 있고요. 만약에 2000mg를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1일 3회로 최대 2550mg까지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2000mg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 2000mg까지만 현재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형 제재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서방형 제재는 여기서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녁 식사와 함께 투여하도록 현재 용법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약제를 하나로만 시작을 했을 때는 저녁 식사와 함께 투여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수면 중에서 간에서 이 당 신생합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복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이가 뇌에 혈당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에서 계속해서 혈당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전이 이제 보통 밤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 간에서 당 신생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메포민을 투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밤에 투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500mg을 밤에 투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서방형 제제를 밤에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500mg과 1000mg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 500mg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일 최대 용량은 2000mg라고 되어 있고, 한 번에 투여한 가능한 용량이 2000mg인데, 이 경우에서는 2000mg을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을 하도록 용법이 제시가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한 번에 투여하기보다는 2000mg을 1000mg씩 1일 2회로 나눠서 투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효성을 투여하다가 서방형 제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속효성을 투여하다가 소화기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좀 서서히 분해돼서 약물이 작용하는 약제를 투여하면 부작용 측면에서 조금 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진 논문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서방형 제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만약에 속효성을 2000mg 하루에 썼다라고 하면 서방형 제제도 똑같이 2000mg로 이렇게 동일 용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550mg의 속효성 제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방형 제제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통 하루에 이제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에서는 시작할 때 500mg 하루 3회로 투여를 시작하고 있고, 고령층 같은 경우, 그리고 소화기 부작용이 조금 우려되시는 분들은 500mg을 하루 1회 투여 시작해서 2주 뒤에 서서히 증량하는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과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 최대 500에서 850mg까지만 투여하고 있고, 그 외에 혈당 조절은 다른 DPP 억제제나 SGLT2 억제제, 다른 계열의 약제를 2제, 3제로 이렇게 확장해서 약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통 약제 시작은 메포민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금기증이라고 하면 설포닐 유리아부터도 가능하고, 하지만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약제부터 투여를 시작해도 상관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메포민 투여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형 당뇨가 의심되거나 라다, 모디, 그리고 고혈당과 관련 증상이 있는 당화혈색소 9% 이상 인 환자에게서는 인슐린 투여가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가 되고 있고 급여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1차 약제를 정하실 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